경주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5일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 녹화로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 토요일에 7명, 어제 5명, 오늘은 확진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주로 대학병원의 입퇴원자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경주에서 1151명째이고 11월 달 들어서는 벌써 40명째 발생입니다. 밑에 표요. 백신 접종률은 1차가 199만 9천명 78.84%, 접종 완료는 드디어 75%를 넘었습니다. 18만 9,466명이 백신 접종이 완료가 돼서 75.0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은요, 오늘 0시 현재 3,887명이 3차, 그러니까 부스트 샷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경주 소식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지난 금요일 날,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금토일 3일 열리는 건데, 12일부터 14일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 3일간 경주 알천구장하고 축구공원에서, 그러니까 11살 미만 부분에는 16개 팀이 참가를 해서 32경기, 12살 미만 U-12는 13개 팀이 출전해서 총 30경기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단체상 폐지가 되고, 따라서 이 어린이 선수들 기량을 다루는 게, 겨루는 게 중요하니까요. 단체상 폐지되면서 팀별 순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음 경기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알천구장에서, 또 알천구장 축구공원에서 두 번째 주말로 열리고요. 모든 경기 무관중으로 열리고, 이게 지금 주말 3일 동안, 넉 주 동안 열리는 거니까, 요번 주말이 돌아오면 두 번째 주말 경기가 열린다. 이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문무대왕면이 좀, 아이고, 이게,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며칠 안 했는데, 문무대왕면 기사를 하나 금방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뉴스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무대왕면, 이 방패장 특별 지원금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오늘 11시에 양북면 발전협의회 대의원들 일부하고, 그리고 양북면 이장협의회 이장님들 한 10여 명, 경주시청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열어서, 이 양북면 발전협의회가 지금 동천동의 한 건물을 72억을 들여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양북면 발전협의회는 이제 그 방패장 특별지원금 받아놓고 자체 어떤 특별사업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176억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 56억으로는 양북면에 건물 하나를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용도는 안 물어봤고, 지금 그래서 한 120억이 남아있는데, 이 120억 중에 일부로 그 임대 수익을 위한 지금 동천동에 한 건물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이장님들, 일부 이장님들하고 일부 대의원들, 그래서 이제 양북면 기린 빌딩 매입, 저희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건데, 반대 동동대책위원회하고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님들 한 10여 명 이래 모였어서 이 양북면 발전협의회 이 회장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뭐냐. 3월 11일 날 39차 총회가 열렸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결정족수가 있잖아요. 의결정족수는 대개 재적회원 과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뭔가 의결을 하고 하는데, 이만큼 안 모였다. 그러니까 과반수 안 모인 가운데서 그것도 구도 안건으로 자료조차 하나 없이 시내 2개 건물 중에서 하나 사겠다라고 해서 가결 했는데, 이게 이제 의결 정족수 미달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하나를 제기했고, 두 번째로는 통상 부동산 매입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민간 감정평가원이 있을 텐데, 각각. 대개는 경주시에서는 보통 이렇게 가액을 측정할 때 보면 2개 기관에서 그 감정평가액을 받고 보통 산술평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건물을 살려고 하면서 매입가를 평가에 따른 매입가를 책정하지 않고 이 부동산 가치 분석 보고서라는 이걸 통해서 매입가를 책정해서 지금 시세가 한 53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걸 72억 원,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19억이나 더 비싸게 사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 제기를 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양부면 발전협의회 대의원 숫자가 125명인데 이 가운데 83명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를 무시를 하고 매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 매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마디로 이런 매입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 지금 양부면 발전협의회 집행부의 건물 매입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부면 발전협의회 김남용 회장 기사 전에 취재 전화를 하니까 이게 이제 33월 달에 그때 당시에 총회 이게 이제 의결 정격수 문제는 이게 회의 시작할 때 인원하고 요 안건을 의결할 때 인원이 좀 차이가 있어서 설랑설레가 있었는데 당일 날도 녹취록도 있다. 이 정도 인원으로 해도 되겠느냐. 여기 오늘 기자회견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된다고 양해를 했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 부동산 가치 감정평가서에 따른 매입가를 책정하지 않은, 그래서 부동산 가치 분석 보고서에 따른 이 매입가 책정에 대해서는 일부 무리한 점이 있었다. 인정이 돼서, 그래서 이 문무대학면 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자고 이 대책위원회 제안을 했는데 이 대책위원회가 거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경주시에서도 그러면 제3의 감정기관 평가 가액에 따라서 이걸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중재안이 있어서 자신은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대 대책위 쪽에서는 제3의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거부했다. 결국 현재 집행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김남용 집행부가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니냐 내용. 그리고 왜 그럼 경주시가 이런 중재안을 내는데도 이 중재안마저 감정평가 제3의 기관에서 하자. 자기는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책위원회가 안 한 걸로 봐서는 현재 집행부에 대해서는 뭐든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일 날 양부면 발전협의회 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점은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반대 대책위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보고상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날 보고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남용 회장은 일단 17일 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건물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난데 주민들이 참석한 회원들이 반대 의견이 더 많으면 못 사는 것이고 찬성 의견이 더 많으면 사는 것 아니냐. 그날 새롭게 의결할 수도 있다. 이 동천동 건물 매입 여부에 대한 단순히 보고뿐만 아니라 당연히 보고를 하면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나올 테고, 의견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거나 또 찬성 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매입할 것인지 매입하지 않을 것인지를 그날 총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그 모든 것은 총회가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하자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일 16일이고 모레 17일일 텐데 하여튼 이 방표장 유치적 발전협의회 이걸 두고 참 유치적 발전지원금, 유치적 지원금 이 양부면의 경우에는 176억이 이렇게 지원이, 제가 지금 금액을 오늘 그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얼마인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걸 두고 사실은 이제 이 돈을 받아도 주민들이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시드 종잣돈 삼아서 뭔가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고, 지금 화장장이 들어서 있는 서면의 경우에도 이제 발전기금으로 경주역 앞에 건물을 산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양북 문무대학면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쉽지가 않으면서 자꾸 돈은 갖고 있으면 돈 가치는 떨어지니까 금융권 이자보다는 이걸 사용을 하고 건물을 사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게 좋다고 일단은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 갈등 어떻게 될지 17일 날 속보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요. 양북이란다. 강변에 개통되는 이 지금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오능 쪽으로 가다가 급급 붙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쪽 경주 IC에서 들어온 데까지는 강변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개설 중입니다. 총 길이가 한 2.24km에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요.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맨 밑에 부분 굽어서 여기 이제 옛날에 황남 동사무소에서 다시 이렇게 톨게이트 쪽으로 가죠. 오능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강변로 12월 1일 날 공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차로인데요. 이가 개통 앞두고 20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20일이면 돌아오는 토요일이네요. 20일 날 제17회 사랑나눔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경주 IC에 들어온 후에 첫 번째 교량인 나정교하고 이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이 가다 보면 왼쪽편에 있는 신라초등학교 앞 첨성로 그 앞에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구간인데 12월 1일 날 영시를 기해서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오능 쪽으로 쭉 돌아오는 시간 이 기준으로 하면 한 30분 정도 안 막히면 30분까지 단축되겠습니까? 10분 정도 단축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최대 혼잡 시간 기준으로 하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 일대에 위에 보면 제 손 위에 이쪽 편을 보면 이제 주차장도 만들 예정이고 한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강변로 개설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요까지 완공이 안 됐던 구간이었는데 요걸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20일 날 걷기 대회 하는데 이 걷기 대회는 왕복 4km 아까 요게 도로가 2.24라고 했으니까 2.24km라고 했으니까 별도의 참가 신청이나 참가 제한 없고 토요일 오후 1시까지 20일 오후 1시까지 신라초등학교 요 강변 출발로 지점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 걷기 대회 강변로 개통 기념 건강 걷기 대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요. 요거는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볼 소식인데 지금도 일부 이제 편의점에는 아동지킴이 집, 아이 지킴이 집 이렇게 선정은 되어 있는데 경주시에서도 아동학대 어린이의 보호를 좀 더 이렇게 보호 체계를 좀 더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이 편의점 대상으로 아이 지킴이 집 지정키로 하고 요번 주 금요일까지 19일까지 이 참여 편의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동학대 피해 제로 도시 만들기 이런 노력으로 경주시가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지역 내 편의점 업체 230개 대상으로 지금 공문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신청을 받고 이후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면 학대 피해 아동 선제적 발견 시에 일시보호도 하고 신속한 신고를 위한 아이 지킴이의 집 현판을 붙이고요. 아동학대 익명신고함도 편의점 내부에 설치를 하고 해서 그러면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이런 등등 위기 아동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경주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특정 후보는 반대를 합디다만 우리나라 외교부 1차관이 그때 14일 날 미국 댈러스 공항에서 이 최종근 외교부 1차관인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외교당국자들의 말은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됐다.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실제로 남북, 미, 중 4개국 정상이 같이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곧 결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더욱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한미 간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늘 민주평통 경주시협의회 회의도 있었고 그 회의 자료에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뭐 이런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의 정치적 선언이고 전쟁 종료와 상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당사국 간의 공동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간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한반도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또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는 관련국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 선언이다. 이 단기간에 이제 평화협정까지는 사실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어떤 평화협정, 평화체제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언적으로라도 우리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런 것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남과 북, 미국과 중, 이렇게 신뢰관계를 재조성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제도적 효력도 그대로 유지가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이나 지위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국의 야당 후보는 며칠 전에 종전선언을 뭐 반대한다. 그리고 옛날 관계로 되돌리겠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박근혜 때 남북관계, 평화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폭탄이 텅텅 터지던 그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이게 한반도 평화가 이렇게 한반도의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뭐 한반도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그 사상 최대의 어떤 무역 그 통계로라든가 원래 9월달까지 558억 달러였답니다. 이런 또 우리 한국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경제의 회복에도 사실은 한반도 남북 관계가 긴장이 조성이 되면 이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평화체제가 유지가 돼야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갖는 여러 가지 또 경제 회복이나 경제 회생도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 무엇보다도 또 계속적으로 남북 군비 경쟁 그만하고 이걸 복지 비용으로 돌리다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회 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이 한반도 평화를 왜 관리해야 되느냐의 중요성들을 두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이건 정말 좀 절실한 문제이다. 지금 당면에서 한반도가 남북관계가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여러분들,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더욱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음악을 오늘 듣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포털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포털에 가서 이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이라고 치면 검색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서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 민주평통하고도 우리나라의 한 400개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 종전평화선언을 지금 작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민주평통 대통령 그 자문기관의 민주평통협의회하고도 올해 2월 달에 이 한반도 종전 및 평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지역 협의회 차원에도 지역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캠페인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우리 경주에는 왜 이 한반도 종전 평화 선언에 대한 그 시민운동이 안 전개가 되지 않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 11월 20일 날 통일 퀴즈 영화제를 경주 개최하나가 합니다라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도 통일운동 하면서 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경주라고 적어놨는데요. 내일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일 경주를 방문해서 그 친환경 핵심 유적 복원 현장 몇 군데 둘러보고 포항으로 가는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 포커스는 뭐 이런 방문에 대해서는 별 취재할 가치가 있겠느냐 싶어서 취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 내일 뭐 오는데 취재 영상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취재 계획을 솔직히 세워두고 또 뭐 언론 브리핑하는
특별한 그 시간도 일정표 보면 아시겠지만 준비가 안 돼 있고 해서 굳이 그러면 뭐 할 필요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예. 지금 시각 6시 10분인데요. 다른 날 같으면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사실은 그 라이브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존점도 있고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라이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회의가 있어서 방송 질의 문제도 있고,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3회 정도는 라이브로 하고 주 2회 정도는 녹화로 하더라도 독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아침 콧물도 좀 쎄하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라이브를 하지 않고 녹화를 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더 양해를 구하고요. 내일 저도 컨디션을 회복하고 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